인류의 삶을 바꿀 신개념 도시교통의 등장.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똑똑한 무인 비행체가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 첨단 이동수단은 사람과 도시를 어떻게 연결해 줄까요? 첨단 이동수단의 혁신을 꿈꾸는 항공우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청명한 하늘이 펼쳐진 4월의 어느 날, 카이스트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연구실이 아닌 야외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 분주한 연구팀. 맑은 날에만 할 수 있는 실험이 있답니다. 그럼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아, 지금 저희 여기 건물 옥상에 이제 드론 플라잉 존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저희 개발한 알고리즘을 간단히 테스트할 때는 여기 옥상에 나가서 테스트하곤 합니다. 아직은 비좁은 옥상에서 시험하는 단계지만 장차 우리의 일상과 도시를 바꿀 첨단 이동수단을 위한 기초 연구입니다. 그 경로계획 알고리즘을 테스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제 가상 환경에서 이 알고리즘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지금 실제 비행체랑도 이제 통신을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동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드론이 서로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스스로 경로를 정해서 날아다닙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드론에 정밀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작은 드론이지만 이 안에 복잡한 알고리즘이 들어있다네요. 드론에 두뇌라 할 수 있는 바로 이 수식들을 설계하는 것이 그의 역할입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 여러 대가 나는 걸 보는 게 드론 쇼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근데 드론 쇼는 좀 더 수동적인 형태로 너는 여기에 가라, 어떤 대형을 이뤄라 정도의 명령을 주는 거라면은,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 드론들이 조금 더 스스로 판단하는 부분을 많이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인 비행체의 상용화를 꿈꾸는 최알림 교수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무인 비행체 임무 계획의 선구자라고 불립니다. 지금 어떤 거 결과 나온 거야? 지금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탐색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을 때 저희가 어떻게 탐색을 해야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뽑아봤고요. 조금 더 잘 탐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임무를 할당을 하고 어떻게 플래닝을 할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한번 구축을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결과를 같이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대의 무인기가 효율적으로 임무를 배분하고 수행하기까지. 비행체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기술을 군집 임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확률 맵이 이렇게 보이고, 지금 이제 탐지가 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없어진 거지. 중요한 것은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동수단은 사람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이 단계에서 로봇이 하는 판단의 정확도를 높여야 하죠. 로봇이 여러 대가 있는 거를 있으면 이제 우선 군집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그 군집을 저희가 이제 보통 보고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이런 군집들이 군집 로봇 아니면은 무인기가 될 수도 있고 드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군집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어디로 갈지 무슨 일을 할지를 정하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의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과 택시 같은 무인 비행체를 개발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과부하가 된 지상교통의 해결책이 될 첨단 이동수단인데요. 무인 비행체의 핵심은 자율화입니다. 최알림 교수는 조종사나 원격 조정 없이 비행체 스스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5단계를 목표로 합니다. 5단계에 이르렀을 때 실제 도시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최알림 교수는 2008년 군집 비행의 효율성을 높인 알고리즘을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의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비행기가 탑재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계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리즘이 가벼우면서도 서로 너무 많은 통신량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서 그런 돌발적인 상황에
그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알고리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알고리즘은 가벼우면서도 분산된 환경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게 저희가 이제 지향하고 있는 바랑 맞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국내외 연구진들이 그때 개발했던 알고리즘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촬영이나 취미, 퍼포먼스를 넘어 다양한 산업에 쓰입니다. 특히 최알림 교수의 알고리즘은 국방 분야에 많이 활용되는데요. 주변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드론들이 정찰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스스로 계산하죠. 드론 간 힘을 협력해 군 물자를 수송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조금 더 이런 드론들이 똑똑해지면은 우리는 아주 큰 틀에 이제 임무라는 걸 주게 되고요. 산불이 어떤 상황이고 지금 크기가 어느 정도고 뭐 진행되는 방향이 어떻고 속도가 어느 정도기 때문에 이런 대형을 가지고 관찰을 하는 게 적절하겠다. 그래서 그 판단이 내려지면 그렇게 움직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불을 끌 수 있는 드론들은 그러면은 이제 방어선을 치기 위해서는 어디에다가 물을 뿌리면 좋겠다. 그러면은 물은 어디에 있으니까 물을 길어 가지고 이제 그 불을 끌 수 있는 지역으로 날아가서 이런 판단들을 이제 드론들이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군집 임무 계획 알고리즘으로 그는 주목받는 젊은 학자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학술지인 오토매티카에서 한국인 최초로 응용 분야 논문상을 받기도 했죠.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에도 도전하고 있는 최알림 교수. 얘들아 안녕. 잘 지냈어? 자율화 레벨을 높이기 위해 기계학습 기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뭐 비행기라든지 드론이라는 거라는 건 이제 움직이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 움직이는 애들이 움직임만 보고 데이터만 가지고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학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보는 거예요. 시뮬레이터 속 사람은 장애물은 피하면서 몸의 근육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스스로 학습합니다. 이것을 비행체에 적용했을 때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죠. 쿼드로터에도 이런 거를 갖다가 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쿼드로터에 너무 일반적일까요? 효과적으로 하려면 뭔가 구조화가 필요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결국 얘는 마지막에는 이 로터를 얼마나 돌릴 건가가 이제 마지막 커맨드로 나오는데, 보통 경로를 먼저 설정하고 거기에 비행체가 대응하는 데이터를 모으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최알림 교수는 이론을 뒤집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형태의 어떤 드론이 아니라 우리가 좀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드론, 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역으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신없는 오전이 지나고 드디어 한숨을 돌리는 듯한데요. 점심시간에도 모니터 앞을 떠나지 못하는 최알림 교수. 그는 무인 비행체 논문이라면 빠짐없이 챙겨봅니다. 무인이동체랑 뭐 AI 이쪽 분야가 워낙 빨리 변하고 있어서 요즘은 하루하루 이렇게 새로운 업데이트를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먼저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뭐 그러면은 저희가 창의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뭐 바쁘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후 수업도 준비해야 하죠. 자료를 보여주는 것보단 필기 수업이 좋다는 열정적인 교수님인데요. 이렇게 써가면은 이제 듣는 학생들도 같이 이제 노트에 써가면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써가는 과정이 또 내용을 한 번 더 익히고 이런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론이 많은 수업은 이렇게 태블릿이지만 이렇게 직접 써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대학원 시절 전공서적인데요. 1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답니다. MIT에 유학 가서 제일 처음 들었던 그 수업의 교재였고요. 지금까지도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뭐 연구할 때 많이 쓰고 있어서 정말 친구 같은 책입니다. 알고리즘의 기초 수학을 이 책을 통해 처음 배웠습니다. 어휴, 이 책 찢어졌네.
너덜너덜해질 만큼 읽고 읽었던 그만의 연구 지침서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도 이 책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이론은 다 이 책에 담겨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 여전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며칠 뒤 주말. 휴일이지만 쉬지 않고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는 최알림 교수. 뭐 하시려고 지금 지금 토마토 리조또 만들려고요. 토마토 리조또요? 예. 뭐 리조또인데 마른 리조또인데 그냥 볶음밥이고요. 이제 저희 애가 이제 볶음밥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솜씨가 거의 주부 구단인데요. 미국 유학 시절부터 육아와 공부를 병행하며 최알림 교수가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담당했습니다. 그만의 레시피도 있다는데요. 뭐 넣으신 거예요? 지금 밥 넣고 나서 제가 특별한 건 아닌데 그냥 특유의 레시피라면은 밥에다 올리브유를 뿌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밥을 이렇게 부술 때 좀 더 부드럽게 되고 나중에도 좀 촉촉한 맛이 나서 제가 요 스킬을 좀 쓰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던 시절이었기에 간단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던 볶음밥이 주 메뉴였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렇기에 가족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죠. 가족을 향한 사랑이 듬뿍 담긴 리조또 완성입니다. 자키야, 제인아, 다 됐으니까 밥 먹어. 먹자. 우와, 맛있겠다. 잘 먹을게. 고생 많이 했네. 별거 아니야. 화려한 맛은 아니지만 맛있게 먹어주는 가족들. 최알림 교수도 흐뭇합니다. 맛이 어때? 너무 맛있어. 괜찮아? 역시 맛있어. 항상 맛있어. 세연아 맛있어? 얼만큼 맛있어? 많이 맛있어? 아침은 대부분 이제 남편이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저녁은 이제 제가 하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아침밥을 항상 이제 애들을 많이 챙겨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볶음밥류도 많이 해주고 뭐 브런치류로 해서 뭐 계란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사실 제가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 네. 자신을 믿고 응원해준 가족은 최알림 교수의 원동력이었죠. 매일 아침밥을 해주며 그때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답니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게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리고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든든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으로서 이렇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마웠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주말에도 계속되는 연구. 그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에 이론을 탐구하고 복잡한 수학식을 설계하는데요. 그만큼 차분히 고민할 정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떤 이유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연구가 좀 이제 이론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오랜 시간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낮에 업무 시간에는 여러 가지 회의도 있고 수업도 있고 또 그만큼 또 그런 일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이제 일정을 잡다 보면은 좀 가만히 앉아가지고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좀 이렇게 혼자 논문이라든지 이렇게 좀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집에서 많이 일을 하면서 많이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항상 이렇게 가족 사진이 있는데요. 앞에 있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에요? 이 사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빨리 졸업을 해야 또 아이도 책임질 수 있고 가족을 책임질 수 있으면서도 또 아이 커가는 아이를 또 잘 키워야 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왔던 이제 그런
뭐 무게감이라고 하면 무게감일까요? 무게를 느끼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육아도 했던 그런 감정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연구자로서 가졌던 초심을 생각나게 하는 가족 사진이랍니다.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었기에 다른 학생보다 더욱 열심히 해야 했죠. 사랑하는 가족과 연구를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버텨낼 수 있었는데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에도 일정이 꽉 찬 최알림 교수. 음악 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어쩐 일로 찾아온 걸까요?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얼마 전부터 드럼을 배우고 있어가지고요. 네, 오늘 수업이 있어서 왔습니다. 취미 생활도 열심인데요. 그가 요즘은 드럼에 빠져 있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만큼은 연구를 잊고 자유롭게 음악을 즐기죠. 드럼이 어쨌든 노래를 들으면서 하는 취미이다 보니까 어쨌든 드럼을 치러 와서는 어쨌든 1시간 정도는 계속 이제 좀 좋은 노래를 계속 듣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제 뭐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뭐 즐거워지는 이제 그런 경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수학식과 비슷한 악보를 보고 반갑기도 했다는데요. 과학자의 시선으로 음악을 바라보니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었죠. 그는 음악과 과학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삼도음정이랑 오도음정 그리고 한 옥타브 낮은 도에서 높은 도로 가는 그것들이 그 주파수를 보면은 그게 정확하게 정수배가 돼요. 2배, 한 옥타브는 정확하게 2배가 되고 또 다른 어떤 오도음정은 그게 또 정수배의 관계를 갖는 그런 소리들을 사람 귀가 아주 아름답구나라고 듣거든요. 어쩌면은 이제 음악을 들으면은 조금 더 뭐 연구에 있어서 아이디어도 잘 생각나고 하는 게 뭐 그런 관계에서 출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며칠 뒤 오늘따라 연구실이 학생들로 북적이는데요. 랩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랩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학생들 2명씩 이제 본인들이 한 연구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사실 목적은 이제 제가 뭔가 코멘트를 주거나 의견을 주는 목적보다는 이제 연구실 전체 인원들한테 하고 있는 연구를 얘기를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아이디어를 얻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의입니다. 알고리즘이라는 큰 주제 아래 학생들이 자유롭게 연구 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최알림 교수 연구실의 장점입니다. 학생들은 미팅에서 서로의 연구를 공유하며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죠. 정적 데이터는 예를 들면은 미스 디스턴스나 터미널 타임과 같은 그런 데이터들을 일컫는 말이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방법을 고안해 볼 예정입니다. 학습시켰을 때도 그 범위 내에서 판별하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판별하는 학습을 더 잘 될 건데 왜 굳이 그게 디스트리뷰션으로 샘플링을 해서 데이터를 뽑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거든요. 지금까지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가 된다고 하면은 그거를 더 예측을 해서 뭐 프레딕션을 해가지고 날고 있는 동안에도 앞으로 예측되는 성능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제 그때까지 거기까지 확장이 가능한 그런 방향에서 보고 있는 거죠. 스스럼 없이 연구에 대해 질문하고 질문이 토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이끌어주고 도전하기를 격려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최알림 교수. 후학들이 조금 더 스스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술을 더 많은 좋은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그런 생각하는 과정들을 제가 도와줄 수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 제가 공부했던 내용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 그리고 그 같이 그런 학생들과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어떤 새로운 창의적인 기술들이 도움이 돼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더 나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기를 제가 바라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 비행체가 미래의 하늘길을 열고 있습니다.
무인 비행체 자율화로 인류를 더 나은 내일로 데려다주기 위해 최알림 교수의 연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로봇이 사람에 가까워지는 기술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사람을 잘 이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필요한, 그리고 사람이랑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율화라든지 로봇의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 정말 사람과 이런 자율화된 어떤 개체들이 만들어가는 사회는 어떤 모양일까에 대해서는 좀 더 큰 틀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인 비행체가 도심을 자유롭게 다니는 것은 인류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비행체의 자율화를 이루고 정밀한 항법 기술을 개발해 그 꿈의 날을 앞당긴 선구자, 미래 도시 이동 수단의 혁신을 이끄는 최알린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무인 비행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열심히 연구에 정진하고 더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과학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